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다는 이것. 히포크라테스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동의보감에 심혈관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신경정신계 다 좋다는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벌화분입니다. 벌화분이란 꿀벌들이 이꽃 저꽃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모은 꽃가루를 말하는데요. 커뮤니티에 질문도 올라오고 효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길래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도 어떤 온갖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꽃에서부터 이렇게 묻어온 꽃가루의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단일 성분으로 보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또 벌의 종류에 따라서 꽃가루의 종류가 다 갈리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다. 항산화라든지 항염증, 세포 형성. 일부 연구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남자들의 전립선과 관련된 부분,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동물 실험실적인 동물을 데이터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거고 모든 나라 지역에서 똑같이 그런 효과를 갖다 나타낸다는 그런 보고들이 아직까지는 좀 과학적으로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아직 제가 과학적으로 이거를 하셔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동의보감에서는요, 심혈관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다 좋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선시대하고 지금 현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됐다고 하는 거는 나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게 과연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인데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좋을 것이다. 반드시 저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에 있어서도 사실은 미국 쪽의 학문하고 좀 유럽 쪽의 학문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좀 다른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는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똑같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안전이 일단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히 효과를 믿고서 드시다가 아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야만 못할 수 있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시는 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천식 발작이 생긴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쇼크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사실 염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그 출혈의 위험성. 우리가 보통 치료적인 목적으로 혈액응고제, 항응고제라고 그러죠.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분 자체가 약간 그런 피를 묽게 하는 그런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그런 약제들의 어떤 효과와 비슷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것 때문에 약제를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한테는 그 효과가 더 과다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출혈의 위험성들이 올라갈 수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서는 사실은 적어도 한 1주, 2주 전부터는 그 복용을 좀 중단하시는 게 훨씬 그런 출혈의 위험성들을 없애고서 수술을 받는 것이라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제가 된 사교장홍이라고 그러죠. 이미 기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약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먹었던 약효를 떨어뜨려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효과가 갑자기 안 나타난다고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너무 세게 나타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주치의선생님한테 상의하셔서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꼭 문의하시고 안전하게 드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임산부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뭐 수유 중이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뭐 안전하다고 하는 데이터들이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드시라고 권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나는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꼭 개인적인 경험이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어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뭐 선생님 홍삼은 먹어도 되나요? 뭐 오메가3는 먹어도
먹어도 되나요? 이제 연말 연시 뭐 명절 되고 그러시면 또 선물로 막 뭐 또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무조건 드시지 말고요. 한 번쯤 혹시 나한테 안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이미 이제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이상 기저혈증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꼭 주치 선생님한테 상의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드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시국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아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